단지 이렇게 달라요? 제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걸 먹으면 목에 이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 제품 먹으면 불편함이 안 느껴져요. 여기는 먹으면 개운해요. 네, 달짝지근한 뭔가 함유되어 있는 느낌이 없는 그냥 순수한 확실한 거 깔끔하면서 진해. 좋아요. 곰탕의 맛이 깔끔한데 진하다는 손님들. 어떤 맛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기름 없이 담백하고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좀 추구하고 있고요. 깔끔하다, 시원하다는 건 좀 생소하거든요. 제 입맛에는 깔끔하고 시원하고 곰탕 국물을 한 숟가락 먹고 바로 차가운 얼음물을 먹었을 때 방금 전에 내가 곰탕을 먹었던 거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부담 없는 그런 맛을 좀 고집하게 된 것 같아요. 장시간 달궈져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가마솥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 걷어내는데요. 곰탕이라는 거 메뉴 특성상 기름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특정 시간에 올라오고 특정 시간에 안 올라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서 생각나면 와서 또 기름 걷어주고. 기름을 계속 걷어요? 네, 기름. 하얀 게 기름이라고요?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거품이 사실 기름이에요. 기름이 있으면 곰탕 맛 자체가 깔끔함이 좀 떨어져요. 육수 이외에 어떠한 불순물도 용납하지 않는 갑부. 30분에서 1시간마다 올라오는 거품 제거만 하루 20번 이상 반복합니다. 깔끔한데 진한 육수를 내기 위해선 기름 제거만큼 재료의 품질도 중요하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첫째는 뼈의 골이 좀 다 꽉 차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색상 자체가 핑크핑크 좀 이쁘잖아요. 이렇게 삼겹살 같은 색깔이 나야 돼요. 선홍색이. 골수와 뼈 사이의 붉은색 경계가 뚜렷해야 국물색도 뽀얗게 나오고 영양 성분도 풍부하답니다. 마치 복숭아 같기도 하네요. 첨가물 없이 곰탕 본연의 맛을 내기 위해 도축한 지 3개월 이내의 뼈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료 확인까지 끝냈으니 본격적으로 곰탕 대장정이 시작될 타이밍. 먼저 12시간 핏물 뺀 한우뼈를 가마솥에 부어줍니다. 이게 어제 저희 들어갈 때 이거 핏물 빼놓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소 머리뼈, 갈비뼈, 꼬리뼈, 무족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뼈예요. 그러니까 한우 뭐 사골도 있고 도가니도 있고 뭐 한우의 등뼈도 있고 뭐 그런 소 한 마리 전체 뼈. 그래서 한 번 끓일 때 저희 2마리분. 2마리분? 네, 이게 소 2마리분에 대한 뼈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 머리뼈같이 국물이 탁해질 수 있는 뼈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투입. 이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답니다. 여기에서는 끓는 전까지 빨리 올라가야 돼요, 처음에. 서서히 끓으면 불순물이 제거되기보다는 뼈 속에 그대로 남아있죠. 잡내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뚜껑을 연채로 삶는 것이 포인트. 뼈에서 빠져나온 불순물은 꼼꼼히 걷어냅니다. 설마 이게 다 기름인가요? 전처리 과정에서 나온 기름이에요, 기름. 이게요? 네, 기름인데 한 10리터 정도? 근데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까지 나올 때까지 하면 한 3, 4통, 4, 5통 더 나와요. 기름만. 만약에 제거를 안 하면 국물에 녹아들어서 이거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거참 상상만 해도 느끼하네요. 별도로 폐기해야 하는 기름을 먼저 걷어낸 후 뼈만 남기고 육수는 전부 버린답니다. 가마솥에 남은 불순물까지 말끔히 씻어낸 다음 깨끗해진 가마솥에 다시 뼈를 부어주는데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불 켜는 게 이제 3일의 첫 번째 과정 중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큰 비법은 없어요. 정성, 노력, 그리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저와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 이외에는 없거든요. 오호,
처음 끓였을 때와는 달리 불순물이 거의 보이지 않네요. 하지만 걷어내야 할 것은 불순물이 전부가 아니라는데요. 기름이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그냥 올라오면 또 걷어주고, 올라오면 걷어주고. 네, 그냥 똑같이 무한 반복으로. 가마솥에 불을 지핀 후 장장 24시간 동안 기름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는 갑부. 누런 기름은 사라지고 맑은 기름만 남을 때까지 매 시간마다 작업을 반복하면 이렇게 기름 하나 떠 있지 않은 우윳빛깔 뽀얀 육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모두 구수하겠는데요? 육수에 떠 있는 기름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체에 걸러냅니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1일차가 끝난 거예요. 1일차요? 네, 첫날 거가. 이게 무슨 얘기죠? 1일차라고 하면. 한우 사골 특성상 첫날 치 거랑 두 번째 날이랑 세 번째 날이랑 육수의 점도라든가 농도 맛이 달라요. 그래서 첫날 거는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 곰탕처럼 다 나왔구나 하는데 지금 이제 맛을 보면 좀 느끼하고 닝닝하고 이게 뭐 고소하거나 시원한 맛은 없어요. 육수를 3일간 나눠서 끓인다는 갑부. 두 번째 끓여서 나온 육수부터는 진득한 맛은 없어요. 이제 맑고 그다음에 좀 입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감기는 맛? 고소함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죠. 그 3일째 끓였던 맛에서는 육수 자체가 3일 끓인 육수만 먹으면 엄청 시원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각각 먹었을 때는 뼈국물 맛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맛이 3일치가 다 이제 조합이 되면 그때 이제 뼈국물 맛이 올라오더라고요. 녹차나 이런 차 종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고온에서 한 번에 오래 고아내면 진한 국물을 얻을 수는 있지만 뼈에 좋은 영양소를 남기되 맑고 개운한 맛을 내고 싶어 선택한 방법이었답니다. 3분의 1만 하나, 둘. 24시간씩 3일에 나눠 끓여 맛도 점도도 색도 다른 세 가지 육수를 한 곳에 섞어줍니다. 첫째 날 육수의 구수함과 둘째 날 육수의 감칠맛, 셋째 날 육수의 깔끔함이 더해진 갑부의 육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이 상태로 섞어줘야 되는데 끓기 시작해서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은 더 또 끓여줘야 얘네들도 다 같이 그러니까 맛이 다 잘 섞여요. 세 가지 국물 맛이 잘 어우러지도록 마지막으로 끓여내면 장장 72시간의 정성이 들어간 갑부의 가마솥 수제 곰탕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옛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밤잠 설치며 끓여주신 그때 그 곰국 맛을 재현하고 싶었답니다. 드셔보세요. 차가운 상태. 식물 같은 느낌입니다. 맛이요? 네네. 그래서 기름을 좀 최대한 다 걷어내서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게 뼈를 삶는 육수잖아요. 뼈를 삶은 국물이라 기름기가 없으면 차가운 상태에서 드셔도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인공 첨가물은 넣지 않고 기름을 최대한 제거했기 때문에 식혔을 때 말캉말캉한 묵처럼 되는 게 특징이랍니다. 고기와 대추, 인삼, 고명을 올리고 한 소끔 끓이기만 하면 순식간에 보양식 한 뚝배기가 만들어집니다. 텁텁함 없이 뒷맛까지 개운하니 완탕은 기본. 쉽게 물리지 않아 365일 손님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곰탕 매출이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대략 계산해보면 식당만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수기 없이 연간 8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갑부. 대단하네요. 오늘 택배 몇 개나 들어왔어? 한 170건 정도 들어왔고 170건. 주는 도가니탕? 곰탕? 곰탕, 도가니탕, 진주 도가니탕이고 곰탕도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는 좀 많고. 뭐예요?
여기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손님들한테 보내드리려면 이제 택배. 네, 택배에서 운송장 출력이랑 라벨을 준비하는 사무실이거든요.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녹으니까 아이스. 밀키트 배송을 위한 사무실에 주문을 관리하는 직원까지 따로 있는 걸 보니 규모가 적은 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밀키트 판매를 시작한 걸까요? 준비를 하고 시작한 지가 지금 2년 조금 넘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한 뭐 3개월, 6개월 전에부터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에 주문은 뭐 일주일에 2건, 3건 이렇게 있었죠. 그때하고 비교하면 한 2년 정도 기간 사이에 뭐 주문량으로 계산하면 몇백 배가 아무래도 올라가긴 한 거겠죠. 하루 2~3건이던 주문이 지금은 한 달에 2,000건 이상. 매출 역시 2년 전보다 몇백 배 증가했다는데요. 지난 6개월간 밀키트 판매 매출만 약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매출이 한 뭐 16억에서 18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식당 매출 약 8억 원과 밀키트 매출 약 16억 원을 합산하면 예상 연 매출은 약 24억 원에 달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준비 중인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데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약 661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이곳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아이고,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쌤, 도대체 뭐예요? 여기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있던 공간이 좀 너무 비좁고 좀 좁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가마솥이랑 여기에서 이제 곰탕을 끓이려고 새로이 준비하는 공간이에요. 확장하시겠어요? 확장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해 겨울부터 준비해온 곰탕 밀키트 생산 공장이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또 다 제 손때가 묻어야 되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근심과 걱정도 솔직히 좀 많고, 여기서 이제 끓이는 거에 대한 좀 설레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크죠.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잘 해가지고 왔고, 네, 뭐 지금만큼 초심만 변하지 않는다면, 네, 지금만큼 뭐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